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도시죠. 특히 요즘은 교단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회관 재건축, 원불교 행정의 중심인 교정원 이전, 그리고 오는 5월 1일에 있을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서울교화를 디자인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죽산 황도국 서울교구장님을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서울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교구가 많은 교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상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담도 좀 계실 것 같고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굉장히 서울에 근무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여단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집중된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런데다가 물질 문명의 최첨단을 걷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제 시대를 이렇게 통관해 보셨어요. 네. 통관해 보시고 바라보니까 앞으로 물질 문명이 한정없이 발달돼요. 발달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그 지도표를 뭐라 그냥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는 서울에서 정말로 필요한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 문명의 최첨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종사님께서 그 익산 중앙 총부 자리 잡기 전이에요. 이게 그해 3월 달에 3월 말에 서울을 올라오셔요. 그리고 열반하기 전까지 19년 동안 수없이 많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공력을 많이 들으셔요. 이게 원불교의 서울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 그 원불교를 창건하시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쪽에 저희들이 근무하고 부담은 되지만 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근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울교구가 최근에 이사를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사하게 되면 굉장히 바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 이제 이미 우리 교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그 흑석동에 있는 한강변에 서울회관이 이제 철거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 4월 달쯤 기공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체들, 기관, 그리고 서울교구 사무국도 사실은 2월 초에 저 강남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강남교당이 자곡동에 천불도량을 발행해서 그쪽으로 이제 신축해가지고 이전을 해서 지금 교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교당이 교화 환경이 조금 협소하고 열악했습니다. 근데 서초교당이 구 강남교당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같이 조금 협조도 하고 도와줘야 할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 구 강남교당 1층짜리로 사무국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옮기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러냐고 이제 애쓰고 만약에 건축이 되어지면 이쪽으로 다시 환원해야 될 겁니다. 서울회관에 대한 말씀 해주셔서 지난 2월 26일 날 서울회관 철거 본 곳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역사가 참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공간이고 건물이다 보니까 남다른 감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원불교에 있어서 서울회관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0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하듯이 반백주년 행사를 원기 56년에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반백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끝나고 서울에 서울회관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고 나서 조금 진행되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거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한 10년 정도 빼대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저거 무슨 건물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풀어져 가지고 교단의 모든 교도님들이 정성을 모아서 서울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회관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의 모든 교도님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2여 년 정도 됐거든요. 35,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급히 짓고 좀 그러니라고 좀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건축을 해야 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는 방송도 그 자리에 그대로 1층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예, 있었거든요. 1층에 오는 방송 저도 그 2층, 3층에 그러시죠. 계속 예. 오르고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또 다른 감회를 갖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새 건물이 예. 들어서겠죠. 그러면 역시 이제 서울교구도 입주를 하실 것으로 예, 예, 알고 서울교 있는데 결정합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름 명명되어진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정도의 규모로 이게 형성이 되고 또 서울교구는 그것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예, 궁금한데요. 자, 원래는 서울에 가는 한 건물로 다목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용으로 사용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짓는 것은 지금 두 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다목적 업무용 건물입니다. 업무용 건물이고 경우에 따라서 오는 방송도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단체들이라든가 이제 업무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불교가 서울로 교정원에 일부 이전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 다목적 업무용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한 동은 종교동입니다. 그 다목적 업무동은 지상 12층. 네네. 지하 3층으로 이렇게 짓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종교동은 지하 3층, 지상 3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동은 원불교 서울교구청이 그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구청 교당이 들어가서 서울 중심적인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네. 되어지고요. 그리고 원불교 역사 기록관이 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와서 선이라든가 명상, 힐링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선 명상실이 그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봉공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청운이나 여러 단체, 산하 단체들이 서울교구에 그쪽으로 종교동에 함께 들어와서 근무하는 네. 형식이 될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건물도 사실은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예, 그렇죠. 항상 이런 상을 먼저 보게 되고 예. 우리 원불교 건물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지나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좀 더 새로워진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 또한 랜드마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다만 올해가 100주년이다 보니까 재건축 시기가 조금은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계신데요. 조금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도 합니다. 100주년 우리 행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래도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불교가 100년,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101년 다시 시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이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입주가 되게 네.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본다면 일단은 이제 100주년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면 서울 교화와 원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어서 교화 활동이 굉장히 서울과 경기 지역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 중심 센터 역할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개벽을 주도하는 그 어떤 센터 역할, 그 산실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종사님께서 물진물명이 발달되는 시대에 정신개벽을 외치는 뜻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서울이라는 이 전체 도시가 세계에서 영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 성숙된 도시를 만들어라. 이게 대종사님께서 1930년대 정말로 일본 사람들의 은혜를 그냥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앞뒤를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렇죠. 30년 되면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 대종사님께서 이 나라는 우리 조선은 앞으로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회관이 그런 어떤 정신 개벽을 외치는 중심 센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많은 종교가 우리나라 산재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2대 종보선 정산종사, 3대 종보선 대산종사 끊임없이 외치셨듯이 네네. 종교 간 화합과 소통을 주도하는 종교 연합의 어떤 못자리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네네. 앞으로.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그들을 드나들고 그리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장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하나 이제 더 추가한다면 돌아오는 새 시대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그런 도량이 그쪽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네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강하고 딱 붙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 입지 조건으로는 뭐 최적의 자리일 것 예, 같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면 예. 참 벅찹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예. 있는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세계인들이 앞으로 드나드는 그런 네. 곳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해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대회가 되고요. 예. 교구장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남다른 의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100주년 기념대회. 예, 의미가 정말로 큽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단이 100년을 흘러나올 때 모든 교단의 대수사 행사가 그동안에 익산 정부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지나고 2세기를 출발하면서 5월 1일 날 상암 경기장에서 한 5만여 명이 참석해서 큰 네.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근데 이제 기념대회가 열리기 전에 4월 25일 날 서울 시천광장에서 한 5천여 명의 천도제식을 갖게 네. 됩니다. 이 천도제식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도제식의 의미가 근현대 100년간에 억울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정말로 말없이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가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정말 희생된 영령들, 그 다음에 6.25 한국 네. 전쟁으로 희생된 연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 그리고 재난재해로 희생된 영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그 영년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고 기운을 안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2제를 올렸고 그 다음에 49제 4월 25일 때 시청왕 서울중앙에서 5천여 명이 모여서 아마 천도제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냥 한을 품고 간 그 영령도를 이루어주고 그래서 음계의 상극의 기운을 풀어지 못해서 양계 우리 현실 생활에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마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자기 한도 이렇게 정말로 오고 그 기운이 응기되어 가지고 정말로 화합과 상생으로 나가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네. 4월 25일 날 천도제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5월 1일 날은 한 5만 명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큰 의미로 보면 교단적인 의미, 사회적인 네. 의미가 있습니다. 교단적인 의미는 초창기에 구인 선진들을 성인으로 그때 추대하는 추대식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동안은 교단은 선진이 교단은 스승으로 보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인 선진들을 교단의 스승이 아니라 세계적인 네. 성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려 세우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동안에는 그냥 영산 성지가 성지였는데 총부가 중앙 정부가 성지였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 그냥 성지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네. 성지 아니에요. 네네.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원불교 교단 만대로 가면 세계 곳곳의 원불교가 편만할 때는 아마 한국이 성지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헌파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교화로 나가는 데서 원불교 교서를 10개국어로 번역해서 네, 공정식을 네, 올립니다. 네, 네. 이것도 원불교가 한국에서 태생된 원불교가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 발판이 되는 그 큰 행사거든요. 그것을 이제 교단 내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제 의미가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종법사님께서 그때 거기에 이제 임석하셔서 이제 법문을 또 이렇게 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사회적으로는 대종상이 말씀하시지 물질이 개벽된 정치를 개벽하는 선포입니다. 지난번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기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알파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과학물명이 정말 한적 없이 발달되어 가요. 그런데 대종사님께는 그걸 예견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말하자면 사람 정신 기운이 약해져 그러면 물질이 노예생활을 면제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으로 세계에 나갈 방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물질이 개척되니 정치를 개벽이라고 선포했어요. 다시 이제 우리가 원불교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선포하는 이것은 정신의 주체가 돼서 물질을 활용되는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는 도덕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우선시하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대회가 아니라 그 대회는 저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대회다. 그러니까 그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힘을 함께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에 나가는 불을 활짝 열어가자는 뜻이 있어서 원불교 행사지만은 대사회적으로 와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지능에 대한 대국이지 도덕심에 대한 대국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내는 것이 바로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네. 사실은. 예. 네. 이 큰 행사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두 개가 다 열리기 예.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으로 맞으셔야 될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주인이 무엇보다 많이 참여해야 되기도 하고 먼 곳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또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네.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러나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행사는 원불교 100년 성업에서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교정원이 같이 합력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지금 이 서울 쪽에서는 서울교구와 경기 인천교구가 같이 합력해서 네. 합세해서 같이 이제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그때 오는 이제 그 인원의 이 관리 문제라든가 주차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교도님들이 또 네.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그 오시는 분들을 정말로 따뜻이 맞이하고 그리고 그날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봉사라든가 이런 활동 자체를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그 기간에 또 이제 개벽 순례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서울교구는 협력해서 함께 해나가는 거로 그래서 모든 행사를 5월 1일까지는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구의 교도님들은 특히나 조금 더 이제 신경 쓰이시거나 그렇죠. 또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예. 네,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구에서는 교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작년 후반기에 이제 3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101년 금년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103년까지 3년 교화 정책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4가지로 이제 그 계획을 짰어요. 하나는 행복한 신앙 수행 공동체를 구축하자. 우리가 종교 신앙을 한다는 것이 가장 그 중심 속에 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으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상으로 교당의 수행 문화를 조성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선도하고 기도도 하고 저녁에 연불도 하고 같이 일기 체크도 하면서 계획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움직여 나갈 수도 그 틀을 좀 더 함께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고요. 그동안 4가지 4대 정진운동이라고 해서 선과 그다음에 기도, 선, 그리고 법문과 화두, 유무념 대조 이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돼서 깨달음의 정진운동이라고 해서 4가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 하나가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구축하자. 서울 전체가 이 지역은 다르고 시간은 다를지라도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화 대불공, 결국 교당이 있다는 것은 교화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화 구조 개선과 교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이 한 교당들이 있어 그런 부분을 교화를 할 수 있는 적정의 교당으로 만들려고 구조 개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화단 활동을 통해서 교화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이고 대종사님께서 초창기에 10인 1단의 교화단을 조성해 줬거든요. 네네. 교화 체제로.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교화 중심체를 잡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 교화와 그 가례 실천을 통해서 교화 대불공을 실천해 가다는 부로 틀 잡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 교화가 교화 대불종 한 파트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청소년 교화의 중요도도 볼 때 큰 타이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화에 서울교구는 집중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정선교화를 연합 교화를 모색해가는 부분이 그래서 연합협회도 보고 연합 모임도 갖고 오면서 함께 나가는 부분을 들잡고 지속적으로 청소년과의 지원도 늘려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하고 새로운 청소년 교당 모델을 형성해 나가는 부분을 이 틀로 지금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적어도 원불교가 이제는 대사회적인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틀로 네. 지금 잡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보통의 교화 형태가 아닌 도시교화의 형태를 지금 모델로 예. 선정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화 구조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고 예. 개선돼야 된다. 말씀하신 서울이라는 이런 거대 도시가 갖는 특성도 있고 유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예, 있고. 그렇죠. 네, 어떻게 교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추진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구화 구조 개선이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적정의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교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교당 분리기 운동을 한참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교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너무나 가깝게 편제된 교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편제를 적정의 규모로 만들고 또 적정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구조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군데를 찍어가지고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공을 들이고 이미 구조 개선이 돼서 옮겨간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을 나눠서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화 활동을 하는데 인력의 효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적정의 교화 장소를 만들어서 교화 활동을 원활히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가 단순히 우리 원불교 교도만을 위한 장소가 그렇죠.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소로 그렇죠. 탈북금해야 된다는 주적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지요? 교당을 지역사회에 짓는다는 것은요. 교당을 지어가지고 지역사회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원불교 교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활동을 와서 할 수 있도록 거기를 사실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장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창건하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교당은 사회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변제할 때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불교 모든 제도와 교법 밑바닥에 깔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시대와 함께하고 대중과 함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대사회의 역할을 100년이 넘어가면서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100년 이내에는 교단 내적인 활동에 많이 주력을 했어요.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대사회적인 역할을 증대해 나가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증대해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경의 문제라든가 생명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그런 문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통일이라든가 평화의 문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실은 그쪽에 교무를 지금 한 사람을 지금 발령을 시켰어요. 네네. 일산 김선명 교무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네. 가설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개척교당을 네, 맞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영역을 확실히 교당과 연결시키면서 대사회 역할을 우리가 증대시키고 활발하게 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도가 협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넓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도 이제 태양광열 햇빛 네. 발전소라든가 에너지 전략 운동이라든가 환경 운동 여러 가지를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불교 교당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에너지 절약과 함께 대체 에너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도입하고 또 하나는 우리 꼭 어떤 법회나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러죠. 모습을 이제 그런 보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넓혀 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 심기 운동이라 이런 부분도 대각계 기조를 전후에서 4월 달에 했는데 이제 1년 내내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넓혀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넓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많은 교도님들께서 오늘 이해하시기 편하고 그렇지 라는 어떤 공감의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 예. 말씀처럼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데 사람이 이 정신적 중심축이 못 따라가는 데서 일어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정신적 중심 축을 세우고 인성과 도덕성을 앞세우는 우선시하는 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사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사유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피가 탁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해요. 근데 이 병을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치우고 나니까 다른 데 또 병을 발생해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피를 깨끗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악할 사건이 벌어지고 봉합을 할지라도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회의 도덕성과 인성을 우선 가치로 두고 성숙시키고 향상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의 의식이 팽창되어 나가고 확대되어 나가고 그런다면 정말로 갈수록 우리 사회가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서울의 원불교는 결국 세계를 연결하는 원불교의 예,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원불교의 교양을 고양 그리고 고국을 선전하는 곳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수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교환에서 활동하게 될. 오늘 교구장님 모습을 뵈니까요. 당당하게 가슴을 쭉 펴고 세상을 향해서 막 걸어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당당함을 얻게 됩니다. 한정없이 좋은 시대가 돌아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